15, 5년 보장해야 되겠고, 2번 최장기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최장기는 없는데 판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맨 뒤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인정한다, 긍정된다.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영구 지상권 인정한다, 못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밑에 이제 판례학습에서 자, 30년, 15년, 5년입니다. 여기 최단기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지상권자가 이 건물을 질 때를 하는 거죠. 이미 기 존재하는 것은 여기 30년, 15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이제 판례학습인데 세 번째 줄 같은 법조 소정 필요고 최단부터 줄것습니다.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건물을 동그랗게 쳐 건축하거나 건축 또는 나무를 식재 심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만 적용된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자,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최단기 규정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거나 나무를 다시 식재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점을 하나 적어 놓고요. 그 다음 맨 밑에 2번에 존속기간 약정 안 하면 몇 년 되죠? 30년, 15년, 5년이 되는데 아예 종류와 구조를 아예 안 정하면 몇 년이 된다? 15년이다. 그거예요. 자, 다음 장갑니다. 자, 맨 위에 이제 3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 요거는 1차 청구권이죠. 그 다음 지상을 외세운 2차는 뭐죠? 형성권이다. 형성권 기억하고 2차. 그 동그라미 3번 내려와서 지상을 외세운 권은 형성권인데 조심할 게 동그라미 디귿이야. 디귿. 줄고 나간다. 지상권자의 채무 불이행 등 대표적인 몇 개 연체 2년 지로 연체로 인해 소멸당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죠. 요때는 지상을 내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2년 지로 연체로 소멸 청구당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지상을 내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부정된다는 점 조심하고요. 다음 4번에서 이제 지상권의 효력은 우측으로 갑니다. 2번에 지상권 처분의 자유로 바꾸라고 했죠. 처분의 절대적 자유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 부기등기해야 되겠고 임대할 수 있는데 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요건 절대적 자유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할 자 조심해야 돼.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래서 뒤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지워버리고 무효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무효다. 그리고 3. 치료는 원칙은 무상이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 그 밑에 판례로 정리합니다. 판례학습 1번 지상권에서 치료 직업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잘라주고 아니다. 고로 치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직업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2번 판례 갑니다. 지상권에서 유상인 치료에 관해서는 등기해야 되겠네요. 치료액 또는 직업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죠. 등기에 대항합니다. 등기를 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 소유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지상권 아까 필요적 기사항 2개 뭐라 그랬죠? 목적하고 범위만 필요적 등기사항이에요. 그거는 성립 요건인데 뭐 치료 약정은 대항 요건이죠. 등기했다면 또 잘라주고 치료에 관해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공짜죠. 무상 지상권이기 때문에 치료정액 청구권도 발생할 수는 없다. 다음 장 갑니다. 5번에 지상권의 소멸에서는 맨 밑에 3번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땡땡 적어서 명문 규정은 없다.
땡땡 뭐라고 없다고요? 성경책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지만 통설 판례가 인정해. 무조건 남의 물건 빌린 사람은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원래는 유익비는 누가 들어갈 비용이야? 소유자가 들어갈 비용을 대신 내줬으니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나중에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유익비니까 뭐뭐 선택이죠? 지출액 또는 정가액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겋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전세권과 공통점입니다.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6번에 이제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동의어 뭐라고 그랬죠? 지중권, 공중권. 그래서 이번에 설정에서 세 번째 줄거세요. 뭐 소유목적은 안 된다. 수목 소유목적으로는 절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요것만 외워주면 돼요. 구분지상권 나오면 나무 소유할 목적으로는 절대 지하철 하면 안 되죠. 지하철 나무 씌워보세요. 지하철 못 다닌단 말이에요. 이 분묘기지권은요. 땡땡 관서법상 물건이죠. 우리 관서법상 물건 3개 뭐였죠? 지금 나오는 분묘기지권. 조금 전에 배웠던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다음에 동산양도담보권 그 3개죠. 자, 분묘기지권 가보죠. 갑의 토지에 을이 묘를 썼죠. 분묘는 반드시 안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안치 안 돼 있는 뭐 예묘,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남의 땅에 묘를 썼을 때 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는 단위가 기니까 분묘기지권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없으면 분묘가 성립 안 해요. 시신이 반드시 안치되어 있으니까 이미 존재하는 기존 분묘에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새로 시신이 들어가는 허용 안 된다. 자, 보죠. 1. 타인 갑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을이 이제 분묘기지권자죠.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과 비슷한 물건을 취득하는 이걸 관서법상 분묘기지권이라 그래. 분묘기지권은 관서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요 봉분이 공시방법이에요. 봉. 이게 이제 공시방법이지 등기를 못해요. 자, 메뉴 2번 나오죠. 봉분 자체가 공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취득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못한다. 그리고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줄 평평하게 매장되거나 안 매장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는 무상 가능한데 세 번째 줄 보세요. 시효 취득의 경우는 무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할 때는 무상입니다. 시효 취득은 몇 년이죠? 20년. 이건 무상이다 기억하고. 세 번째 이제 취득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효 취득만 출제해요. 자, 1번부터 보자. 1번. 타인 토지의 그 소유자 갑의 성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땅 주인 성낙받았다. 이때는 대개 지료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두 번째, 2. 자기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한 후 분묘 철거 특약 없이 땅을 팔았죠. 이면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세 번째, 이게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 설치한 후 몇 년이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못해요. 다음 4번에 새로운 분묘 설치는 X입니다. X.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에만 인정이 되고 새로 분묘가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X. 오른쪽 판례학습에서 존속기간은 자주 나와요. 민법이 적용 안 돼. 5년이 아닙니다. 읽어보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잘라주고. 5년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 간에 약정,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약정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를 것이다. 잘라주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계속 벌초만 하면 영구도 가능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소와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한다. 고로 민법에 따라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6번. 자, 여러분들 정리사법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요 1기당 30제곱미터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것만 얘기야. 근데 분묘기지권은 요 주위에 빈 땅까지 합한단 말이야. 그래서 30제곱미터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얘기죠. 가끔 나오니까 분묘의 점유 면적을 개인 묘지 1기당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어요. 요 규정은 분묘기지권에 적용이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30제곱미터 제한면적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40, 50이 돼도 돼요. 4번 소멸하려면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돼. 포기 의사표시. 자, 이 장으로 인해 필요 없게 된 부분에 자 분묘기지권 소멸하는데 그 앞에 소멸에 빠져는 소멸의 의사표시만으로 분묘기지권 포기가 가능하다. 잘라주고. 반드시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점유까지 포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한번 출제됐죠?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상권은 매년 2문제가 나옵니다. 약정 지상권에 하나, 법정 지상권에 2, 3년에 하나 이렇게 나와요. 다음 3절 지역권 갑니다. 자, 지역권도 조문 한번 펴보세요. 자,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성역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역지가 주입니다. 요역지. 자, 편익, 서비스, 편익을 요구해서 편익을 받는 땅이죠. 제공받는 땅. 요역지가 주니까 종이 바로 종된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자 될 사람이 을이 되었습니다. 대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많이 돼요. 거의. 근데 이제 반드시 소유자에 하나지 않습니다. 지역권을, 요역지를 빌린 사람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해주는 사람, 설정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역권 설정자도 소유자가 되지만 반드시 소유자에 하나잖아요. 빌린 사람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이제 부기등기를 하게 되죠. 이 소유권에 대한 거는 주등기고 이건 부기등기가 돼요. 대개 성역지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도. 이게 물이 난다. 용수 지역권이죠. 이게 반드시 요역지는 주니까 일필지 전부가 돼야 되겠고 일부는 성립할 수 없어요. 지역권은 성역지에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을구에 지역권 설정하니까 만약 여기 이제 물이 안 나요. 황무지죠. 또 물을 설정 용수 지역권 하면 여기가 이제 편익이 증가하잖아. 사막이 이제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 지역권 설정. 이것도 설정계약, 목적하고 범위죠. 목적, 용수, 아니면 통행. 자, 범위 일부냐, 전부냐. 이건 일부네요. 일부냐, 전부냐 확인하려고 성역지가 등기소,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 을. 여기 같이 요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은 주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부기등기가 돼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상권 등기 밑에 해야 되니까. 전세권 등기 밑에 해야 되니까 부기등기 합니다. 등기부 시간에 배우고 자 그러면 조문 가보시 하나씩 291조
지역권의 내용. 일단 지역권은 적으세요. 점유 X. 자, 이 물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요 땅 자체를 지역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을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물을 이렇게 사용할 뿐이지. 물의 편익을 얻을 뿐이지 점유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종이니까 항상 주종이 나오면 이제 부종성, 수반성이죠.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 불가분성. 요걸 이제 많이 냅니다. 불가분, 소멸의 불가분, 존속의 불가분, 취득의 불가분, 존속의 불가분, 소멸의 불가분. 취득은, 자, 만약에 요 역지가 AB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취득하면 세 명 다 취득합니다. 빨리빨리 취득하라는 거죠.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아요. 용수지, 물 안 나는 데가 이렇게 많다, 땅이. 그럼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 많을수록 좋아요. 존속은 오랫동안 존속시켜야 돼. 한 명이 존속시키면 다 존속이 돼요. 빨리 취득하고 오랫동안 존속하라. 왜? 좋은 거니까. 물 안 나는 사막이 많은 것보다는 옥토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은 가능하면 한 명이 못 시키면 전원이 다 소멸됩니다. 소멸은 가능하면 안 되게 하는 거다. 빨리 취득하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소멸 안 되게 하고. 자, 부정성. 자, 요역지 소유자하고 지역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이 이전해야죠. 부정성, 수반성. 분리하면 안 된다. 가보자.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에 제한이 없죠. 대개 용수나 통행을 많이 출제합니다. 용수나 통행 등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가 바로 성역지입니다. 타인의 성역지를 자기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그걸 외워야 됩니다. 요역지의 편익 서비스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용권이니까 점유를 못해요. 자, 지역권의 개념은 남의 땅 성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의 서비스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된다. 지역권은 자기 땅의 편익 서비스에 이용하는 권리다. 용수나 통행 지역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2조에 그 제목이 부종성이지만 수반성도 같이 갑니다. 부종성이 제2항이에요. 제2항, 2항. 지역권은 똥을 외쳐봐. 요역지, 땅이 주야. 주된 땅, 요역지와 절대입니다. 절대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절대로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역지하고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요역지에 대한 종된 권리입니다. 땅이 주고 지역권은 종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종은 분리하면 안 돼요. 다음 제2항이 수반성입니다. 제2항. 지역권은 여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부종 같은 말 수반하여 이전한다. 요역지 소유권이 을에서 A로 이전하면 지역권도 A에게 같이 수반해서 이전한다. 지역권은 이전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해.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제한 물권의 목적이 됩니다.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에도 저당권이 미친다는 거죠. 수반성. 자, 수반성은 예외가 있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수반성은 예외 약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293조 이제 불가분성 나오죠. 공유에서 불가분 제1항 토지 공유자 ABC 중 1인 A가 혼자서 지분에 관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토지를 위한 요역지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을 혼자서는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요역지든 성역지든 자 우리가 등기에서 성역지 등기부 월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요역지의 지역권에는 여기는 직권으로 등기한다 그랬죠? 직권 등기하죠. 여기가 설정 등기, 여기는 직권 등기죠. 요역지든 요역지 지역권이든 성역지 지역권이든 혼자서는 소멸 못 시킵니다. 전원이 소멸돼야 돼. 소멸에 불가분. 다음 2항 토지가 분할이 되거나 자 이쪽 얘기죠. 뭐 이쪽이 공유해서 요 분할되거나 여기가 분할되거나 여기가 일부 양도 계속 존속합니다. 소멸 안 해요. 계속 존속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 분할된 또는 성역각군에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소멸 안 돼요. 존속에 불가분. 294 지역권의 시효취득이죠. 지역권 동그라미 쳐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만 245조 소유권의 소유권 시효취득을 준용합니다. 줄이면 개표 지역권에 한해서만 지역권은 시효취득한다. 통로 개설이라고 적어요. 뭘 개설해야 돼? 통로를 개설해야 바깥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스팔트를 깔아야 시효취득한다는 거예요. 다음 295 제1항 공유자 한 명이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같이 취득한다. 빨리빨리 취득이죠? 취득의 불가분. 반대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중단은 자 취득기간을 중단시키면 빨리 취득하게 하는 거야? 취득 못하게 하는 거야? 중단 못하게 하는 거죠. 안 좋은 거니까 혼자 해서는 안 돼. 혼자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 세 사람 다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취득 기간의 중단은 혼자 하면 효력이 없어요. 전원이 다 해야 됩니다. 다음 296조 반대 소멸시효 중단은 오랫동안 존속시키니까 혼자 하면 돼요. 요역지가 수인 A, B, C 3명의 공유인 경우 그 1인 한 사람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나머지 B씨를 위해서도 당연히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 295조 2항하고 296조는 반대니까 거꾸로 잘 냅니다. 취득시효의 중단은 혼자 시키면 중단이 안 돼요. 근데 소멸시효 중단은 혼자 시켜도 다 중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의 불가분, 존속의 불가분, 소멸의 불가분 정리했고요. 거의 여기까지를 많이 해서 거의 출제하죠. 그 다음에 297조 용수 지역권은 딱 두 번만 읽으면 돼. 상식입니다. 물 먹는 데 순서 있죠. 제1항 용수 성역지의 수량 물의 양이 요역지와 성역지 수에 부족한 때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해서 먼저 가정용, 가용에 먼저 공급을 하고 남았을 때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항 성역지에 여러 개 수개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손이는 선순위 위협하면 안 되겠죠. 후손이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 용수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자, 298조 성계입니다. 계약에 의해 성역지 소유자 갑이라고 놓고 갑이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업무를 부담하는 때는 성역지 소유의 특별 성계인 이퀄 양수인 경락인 등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런 얘기죠. 요 성역지에 자 갑이 자 여기에 만약에 수도를 파는데 자기가 비용 들이겠다. 그러면 이 땅을 만약에 A한테 팔았다. 그럼 성계인도 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299조 주동그레이치 위기하면 부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자 제목 자 개념 적죠. 위기는 공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공짜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위기 무상 공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가 위기예요. 자 299조 성역지 소유자 갑입니다. 갑 같은 말은 지상권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 을에게 위기하여 전조 298조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걸 많이 출제했죠. 자, 만약에 이 이제 부담이 1년에 만약에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거 부담이 귀찮으면 요 땅의 소유권을 지역권자 을에게 위기하면 공짜로 소유권 넘긴다는 거죠.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자가 되니까 갑이나 A는 이 부담이 면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자가 소유권까지 취득하니까 혼동이 일어났죠. 혼동으로 지역권은 소멸됩니다.
위기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위기, 위탁에서 버린다는 거죠. 위탁에서 버리겠죠. 그러면 혼동으로 지역권 소멸해. 자, 위기는 지역권에만 나오는 특별한 소멸사유입니다. 위기. 그 다음 300조 공동사용이죠. 제1항 성역지 소유자 갑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 을이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해야 되겠죠. 제양천하의 경우 즉 공동사용의 경우 성역지 소유자 갑은 수익 정도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서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301조 214조 규정만 지역권에 준용합니다. 214조가 바로 반환 청구권이 아니고 방해 배제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지역권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는 청구권은 없다.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점유를 못하니까. 첫 시간부터 했잖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으니까 물청 3개 중에 뭐는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애우려고 해요. 조문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알아요. 교과서 두꺼운 걸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조문 가지고 다니면서 조문을 자꾸 읽어요. 조문 몇 번 읽으면 되느냐? 자기 나이만큼 읽으면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자기 나이면 금방 읽어요. 애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읽어. 그럼 됩니다. 저보고 몇 번 읽어요. 저는요, 제 나이에 50보다 더 읽었어요. 한 32년 동안만 읽었으니까. 저도 심심하면 읽어요. 심심하면 그냥. 조문은 가도 책에,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뭐, 심심하면 읽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읽잖아요. 맨날 이걸 보고, 이게 뭐 할 뻔 시험 여기서 나오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안 되니까 이걸 보는 거야, 사실은. 틀린 거 많잖아요. 이게 오타도 많고, 교과서. 자, 이건 오타가 거의 없잖아요. 오타가 없는데, 처음에 번역할 때 잘못한 번역이 있어요. 이제. 왜? 이거 법학자들이 번역하는 게 아니라 국문학자가 번역해가지고 어렵잖아. 위기, 이런 거. 제가 보냈어요. 위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위험. 위험이 뭐야? 교통위험이고, 위험부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면 개념이 다른 거야, 이제. 자, 그렇잖아요. 수학도 그렇잖아요. 가중평균. 저 어제 보니까 가중평균, 무슨 가중평균, 그런 거 참. 가중치, 그죠? 자, 그렇습니다. 특수지역권 300이죠. 등기 못한다고 는 적어놓고. 특수지역권 뭘 못한다? 등기 X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안 나오고. 자, 그럼 교과서 와보죠. 자, 지역권은 무슨 지가 있다? 요역지, 성역지. 뭘 편익에 이용한다? 남의 땅이 뭐죠? 성역지. 자기 땅이 요역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죠. 교과서입니다. 자, 그 줄거정거 있네.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 서비스의 이용권이다. 그래서 점유권이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원래 물건은요, 직접 지배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확실한 지배가 되는 거예요. 지배를 못하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좀 간접적인 지배죠. 자, 갑니다. 맨 밑에 줄거세요. 편익을 얻는 땅이 무슨지? 요역지. 요게 을의 땅이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갑의 땅을 성역지라 그럽니다. 대개 성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 갑이고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 을입니다. 근데 반드시 소유자에 하나지 않는다 그랬죠. 땅 빌리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지역권자나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기억할게. 소유권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를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그것만 머리에 그리면 지상권은 소유자에 하나지 않고 땅 빌린 사람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거나 그걸 기억하면 돼.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지역권의 특징 가장 중요해. 부종성, 수반성은 조금 기억해야 되죠. 부종성은 땅, 요역지 땅에 반드시 부종한다는 2항 가면 292항. 지역권은 절대로 예외 없어요. 요역지 땅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안 되고 땅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의 편익이 이용되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요역지가 소멸해 이게 막 바다가 돼버렸다. 지역권 당연히 소멸하죠. 그게 부종성이죠.
다음 수반성은 자 읽어보고 1항. 자 불가분성 아까 조문 다 정리했죠? 무슨 불가분? 치덕의 불가분, 존속의 불가분, 소멸의 불가분. 한 명이 치덕하면 다 치덕하고 한 명이 존속시키면 다 존속하고 소멸은 혼자 못 시킨다. 그렇게만 해오면 돼요. 그 다음 가로 3번 옵니다. 우측에. 우측에. 자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 여권이라 그랬어요. 서비스를 받는 권리. 서비스. 자, 서비스를 받는 권리가 이제 사람이 서비스 받으면 인여권이라 그랬고, 인여권. 근데 우리 민법은 인여권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오로지 토지가 서비스 받는 지역권만 인정하죠. 그래서 반드시 요역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얘기입니다. 3번. 요역지의 토지, 요역지란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자,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땅의 사용 가치가 정대된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는 황무지가 옥토가 되거나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요역지의 가치가 정대돼. 땅의 가치가 정대돼야 돼. 따라서 땅이 아닌 요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 못합니다. 이걸 인여권 X라는 거죠. 인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이 안 됩니다. 다음 4번. 지역권의 대가는 무상이 원칙이면 공짜가 원칙이고 존속기간은 영구도 가능하다. 그건 기억해야죠. 영구 무한의 지역권, 지상권 둘 다 가능합니다. 영구적 지역권도 가능하다. 지역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음 5번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5번.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전부여야 돼. 요역지는 전부. 그러나 성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일부가 무관한 게 뭐라고요? 무방한 게 성역지입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어디라고요? 성역지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일 때는 지적도 도면 첨부해야죠. 다음 6. 그런 점은 필요 없고요. 다음 장 갑니다. 3번에 지역권의 종류는 엄청 많다. 외울 필요 없고 자 밑에 판례학습 갑니다. 지역권은요. 그 판례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판례가 제일 작아요. 왜? 일반인들이 지역권 설정을 잘 안 하니까 그래요. 자, 판례 보죠. 여기 이제 통행지역권의 판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개표지역권이죠. 1번 종래 성립하고 있지 않는 건 지워버리고 자 줄고 나갑니다. 지역권을 새로 일을 지우고 시효 치러봐. 시효. 지역권은 시효 취득하는 경우 뭐 되고 뭐 돼야 돼?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290 요것만 기억해야 돼. 개표 지역권에 한해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고로 통로를 개설해야 돼. 아스팔트 깔아야 표현됩니다. 바깥으로. 따라서 통로 개설 없는 X네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사실 통행한 사실이 있거나 X 또는 토지 소유자가 다만 이후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해온 사실만으로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통로를 바깥으로 개설하지 않으면 계속 표현이 아니므로 시효 취득 안 됩니다. 다음 2번은 자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 못합니다. 자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가 되거나 또는 땅 사용하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심표.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에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시효 취득은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취득합니다. 불법 점유자는 X. 자, 맨 밑에 줄거져 있네요. 성역지에서 호의로 자발적으로 통로를 개설해주면 시효 취득 안 됩니다. 시효 취득은 누가 통로 개설해야 돼? 지역권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자, 그 정도 기억. 오른쪽에 4. 지역권의 효력에서는 2번에 공작물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사용. 밑에 4번에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서 뭐는 없다 그랬죠?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이 없으니까 방해 배제하고 예방 청구권만 있고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확인학습 이게 이제 매년 뭐 조문 가지고 내죠. 지역권 틀린 거. 1. 지역권은 요역지 땅과 절대네요. 절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부종성 292조 292조
2번. 요역지는 1필, 한 필지 토지 전부 하나에 성역지는 한 필도 일부일 수도 있다. 거의 매년 출제하고 있고. 3번. 지역권자가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다. 뭐는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4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빨리빨리죠? 다른 공유자 1을 취득한다. 취득에 불가분. 취득에 불가분. 295조. 5번. 성역지 소유자가 성여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의 지역권자와 공동사용에 상용이 아니라 사용이죠. 공동사용했다면 공동사용하면 비용 분바해야죠. 그 설치비용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한다. 자, 300조네요. 답이 5.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5번이고 지역권의 소멸에서는 가로 3 지역권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에는 몇 년 불행사하면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용익물권은 시효로 소멸해. 몇 년 불행사? 20년 불행사입니다. 오른쪽에 특수지역권은 등기 못한다. 그게 포인트고 등기 X. 자, 그럼 등기 못하는 거 5개 한번 볼까요? 등기 보여줘 5개. 많이 출제하는 게. 첫째 가장 많이 출제해 뭐죠? 물건 8개 중에서 점유권하고 유치권 등기 못하죠? 미분 시간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서 뭐 배웠죠? 상린관계, 상린권. 상린관계 등기 못하잖아. 그 대표적인 애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소유권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아까 배웠죠. 분묘기지권. 지금 배우는 특수지역권. 등기를 못합니다. 등기 못하면 공시망부이 뭐냐? 요 두 개는 점유죠. 점유권하고 유치권. 점유가 공시망부. 요거는 뭡니까? 소유권 자체가 등기. 분묘기지권은 봉분이고 특수지역은 아예 등기를 못합니다. 자, 전세권 가보죠. 전세권은 적어보세요. 전세권은 용익물권 앤더 담보물권입니다.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완전히 용익물권이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주된 용도고 담보물권은 종된 용도. 그다음 유치, 저당, 질,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담보물권이죠. 자, 담보물권의 특징은 뭐죠? 불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가 주가 뭐냐 하면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 주고 담보물권은 종입니다. 종. 지역권에서는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이 종이고 그런 걸 기억하고 이 주종이니까 부수까지 나오죠. 부종성, 수반성. 그건 불가분성이죠. 여기도 부수불. 여기는 주가 요역지니까 요역지하고 부수불입니다. 여기는 채권하고 부수불물이죠. 자, 전세권 가보죠. 전세권 등기하죠. 아무래도 전세권 등기해놓고 안 가보죠. 전세권은 객체가 건물도 가능하고 토지도 가능합니다. 자, 지상권은 100% 토지만 가능하죠. 지역권도 토지만 가능한데, 자, 객체가 요역지가 객체예요. 성역지가 객체예요. 에? 뭘 이용하는 권리야? 성역지잖아. 성역지가 객체는 성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하잖아. 자, 그럼 전세권은 토지도 가능하고 건물도 가능합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이제 설정자가 되는 거죠. 설정자. 그러면 어리 이제 전세권자가 되고. 그럼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부 얼구에, 토지라면 토지 등기 얼구에다가 이제 전세권 설정합니다. 1, 2, 3 전세권 설정. 설정 계약은 날짜 2018년 1월 1일 설정 계약. 여기는 범위죠. 목적인 범위 일부 전부 일부일 때는 도면 첨부하겠죠. 토지라면 지적도고 건물이라면 건물 도면입니다.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기재한 1억.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공짜 원칙이에요. 치료를 안정하기 원칙이고.
전세금 반드시 필요 있게. 왜냐하면 요거는 나중에 피담보 채권인 주된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 담보물권이니까. 이걸 못 받았을 때 이제 부수불물 경매권하고 우선변제권이죠. 그럼 전세권자 여기에 필요적 계상이라는 걸 조심하고 범위입니다. 목적은 안 적어도 돼요. 범위 일부입니다. 자, 그럼 303조 보세요. 조문집 303조. 자, 특히 용익물권은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뭐 조문에서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제1항 전세권자 을이죠. 을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금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이 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용도에 쫓아 사용, 여기가 용익물권. 그리고 그 부동산 전부의 우선변제죠. 불가분입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거기 84년도 개정됐다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8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몰라 좋고요. 우선변제권은 84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84년도에 우리 민법이 개정된 게 꽤 많아요. 84년도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아까 배웠던 지중권 있죠, 그죠? 지하철 거기 84년 들어갔고, 그다음 304조.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건물 전세권의 여력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이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거예요.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거. 자, 땅 소유자는 갑. 그리고 을이 땅을 빌렸어. 을이 그러면 지상권을 빌렸다. 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을 빌렸다. 임차권자죠. 을이. 땅 지상권이나 임차권 가지고 있는 을이 이제 이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건물에는 을이 건물 소유자이면서 땅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A가 전세권자 등기했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이 건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 사용권인 요 지상권이나 임차권까지 미쳐야 되겠죠. 그래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잖아. 그래서 땅 사용권에 이 전세권이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다를 때 얘기야. 304조는. 소유자가 다를 때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이 땅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건물 철거당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305조는 아까 배웠던 305조, 이제 법지가 나오죠. 자, 이건 보세요.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야 달라요. 땅하고 건물 소유자 다르죠? 다를 때는 반드시 땅 사용권인 지상권의 임차권 또는 전세권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불법 점유가 되니까 건물 철거당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항상 건물 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다르면 이런 땅 사용권은 가지고 지금 전세권 빠져 있지만 왜 전세권이 빠져 있느냐? 이게 일본 민법을 뺏겨서 그래요. 일본은 전세권이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해석할 때 전세권 넣어 해석해야죠. 그다음 305조는 뭐야? 이제는 요게 다를 때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을 때는 같은데 나중에 소유자 달라졌다. 그럼 뭐가 성립하겠어요? 법지 얘기 나오겠죠? 305조 법지가 나오는 거죠. 305조. 자, 305조 법지 그 유명한 답은 뭐라 그러죠? 전세권 설정자 O, 전세권자 X. 그만 다 나온다 그랬죠. 갑니다. 제305조 제목 건물 전세권과 법지 제1항 땅과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어디다 전세권 설정한다?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선계인 병은 전세권 설정자 땅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정자 이퀄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취득합니다. 법정 지상권이니까 치료는 반드시 지급해야죠. 그러나 치료는 당대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그렇게 나와. 그 이항은 거의 출제하지 않는데 그럼 을이 지금 법지를 취득했잖아.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등기 안 하죠? 그럼 땅 사용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지금 땅 사용권이 있단 말이야. 을이 땅 사용권이 있는데 갑이 엉뚱한 사람 병에게 땅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런 걸 설정해 주면 안 되겠죠? 왜? 충돌되잖아. 그 얘기가 이항 나오죠. 뭐 상식입니다. 전항의 경우 즉 법지가 성립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을 왜 그게 나와? 제2항이네요. 천하의 경우 법지의 경우 대지 소유자 갑은 타인 병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땅을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뭐 하지 못하죠? 설정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땅은 누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법정 지상권자가 사용하니까 남한테 지상권, 전세권 임차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306조 중요 표시하고요. 자, 요거는 뭐 등기에서 자주 나오죠. 전세권 양도나 임대도 자유인데 그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을 타인 병에게 양도하거나 부기등기하죠. 전세권 양도나 또는 전세권의 담보 제공한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신표. 그 존속기간 내 목적물 타인에게 병에게 전전세나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권 처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설정계약으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많이 출제합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하면 금지돼요. 이건 등기하면 대항도 가능합니다. 다음 307조 전세권 양도는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 종전등기는 주말하겠죠. 빨간선을 긋겠죠. 동일한 혈이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옵니다. 전세권 양수인 병은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하여 양도인 을과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해요. 자, 그럼 등기를 하면 이게 쉬워요. 똑같다. 지금 요게 전세권자 을이잖아. 전세금 1억. 그럼 갑이 이제 설정자. 나중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죠? 을한테 돌려줘야죠. 그죠? 그럼 을은 전세물 반환하고 동시행으로 이사 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니까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전세권 이걸 팔아먹어야죠. 병한테. 전세권 팔아먹고 돈 1억 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죠. 둘이 양도 청약과 성락으로 양도 계약하고 186조에서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잖아요. 부기등기 하겠죠. 뭐 이순이다 그러면 2번 전세권 이전 양도 전세권자 병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양수인이잖아. 양수인. 이게 주말되니까 결국은 갑과 병하는. 그러니까 이 설정자는 양도인하고 양수인 동일한 혈이. 나중에 이제 전세금 누구한테 받죠? 병이 갑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양도 그러면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다음 308조 전전세 등은 책임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않아서 면할 수 있는 줄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 무조건 불가항력이란 말이 나오면 시험 나온다 생각하면 돼. 원래 책임은요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야. 이런 과실이 없어도 태풍, 지진의 경우도 책임진다는 거야. 전세권은 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땅 주인은 승낙 안 받고 책임이 무겁다는 거야. 불가항력 책임 부담합니다. 309조 전세권자 유지 수선 의무. 그래서 필요비 청구권 없다는 거죠. 전세권자 을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그 목적물에 통상 관리하는 수선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 다음 310조. 그래서 유익비만 상환 청구권이 있어. 유익비. 제1항. 전세권자가 당연히 등기한 걸 전제로 합니다. 이거 임차인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임차인하고 다르죠.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 그러면 유익비죠. 계량하기 위해 지출했던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마 심표.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게 하나여 심표. 누가 선택하죠?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유익비는 무조건 소유자의 선택이야.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2항 전항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 청구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11조 전세권 소멸 청구의 동의 청구입니다. 소멸 청구. 이거는 이제 잘못했을 때 소멸 청구권이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전세권자가 설정계약이나 성제정의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에서 술 장사한 경우죠.
잘못했으니까 설정자 집주인이 갑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소멸합니다. 다음 312조 존속기간 조심하고 먼저 2항 사항부터 중요 표시해. 제2항과 사항은 건물에만 있어. 건물. 제2항 건물 토지 X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최단기 1년으로 간다.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입니다. 그 다음 사항도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어요. 사항.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적 갱신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갑이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심표 전세권자 을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즉 방패 또는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만히 침묵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앞전자 전세권과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줄것에 이 경우는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주임법에서는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세권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313조하고 연결이 돼. 기간 안 정했으니까 소멸 통고로 연결돼. 313조. 줄거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거야. 존속기간 안 정한 때는 각 당사자, 갑을 두 사람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심표. 이 소멸 통고를 받은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312조 다시 1항으로 옵니다. 1항은 토지건물 공통. 전세권의 존속기간 몇 년 못 넘는다? 10년 넘지 못합니다. 최장기 10년 못 넘어요.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그 다음 사망. 전세권도 갱신할 수 있는데 또 갱신해도 또 몇 년 못 넘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년마다 계속 갱신은 가능해요. 한꺼번에 20년 갱신 안 된다. 312조 2 전세금 정감치 이건 형성권이죠. 전세금 올려라 내리라 형성권. 그러나 맨 밑에 청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비율을 초과 못한다. 현재 20분의 1 5%입니다.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5%. 다음에 이제 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가항력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도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312조 15조 손해배상이니까 고의나 과실 책임이 있어야 돼.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고의 과실로 인해 멸실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16조에 그 매수청구권 앞에 부속물이라고 적어. 부속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아까 지상권에는 무슨 물이었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고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야.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부속물 뭐 창고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죠. 잠깐 보죠. 제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 을은 원상회복해 줘야죠.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심표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줄고 나간다.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갑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이건 건물 주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근데 2항 요거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럼 1항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자 첫째 1번적으로 1. 그 부속물이 설정자 갑의 동의어 부속시킨 것인 때는 심표. 전세권자 을은 설정자 갑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번 2.
그 부속 물건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의 동의 얻었거나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거나, 두 번째는 설정자로 매수한 부속물이거나,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다음 311조 동시행이죠. 전세권이 소멸한 원상회복.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자 을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 넘김 말소비라는 설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죠. 동시이행입니다. 318조는 조심할 게 여기 다 머물건이죠. 전세권자도 경매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심표. 전세금을 안 빼준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부에 정하는 바에 전세권의 똥을 쳐 목적물입니다. 물. 방 한 칸이라면 한 칸입니다. 목적물, 일부라면 일부, 전부라면 전부. 일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권은 일부라면 일부입니다. 방 한 칸 일부 경매 청구해야 돼. 전부 청구 못한다. 319조 준용 규정. 213조 반환 청구권. 214조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 묶으면 물청 3개죠. 다음 216 내지 244조가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자 간,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와 지상권자 간의 준용을 짧게 얘기하면 인접지 누구누구,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는 상린관계가 적용이 돼요. 지역권에는 상린관계 준용 안 되죠. 지역권은 왜 안 되겠어요? 점유를 못 하잖아, 점유를. 자, 그렇게 펴놓고, 자, 조금 쉬었다가 교과서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